大家好, 엠브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이제 회사에 입사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서 보시는 목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이사, 이제 집을 이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영상을 세 가지로 잘라서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선 등기부를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람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하는 그 시간 순서대로 단계별로 그 주의 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셋째로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인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는지, 내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데 그 모르고서 행사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역시나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 때 우리가 뭐 부모님 댁에 살거나 이제 자취하거나 이제 회사 사인이 되면 내 방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살던 원룸에 살고 계셨다라면은 이제 방을 넓혀서 나도 이제 드레스룸을 가지고 싶고 한번 투룸으로 가볼까 아니면 오피스텔로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대학 때 만약에 자취하셨던 분들이 집을 구했던 생각을 옛날 해보시면 등기부를 직접 열어서 그거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인이 됐다면은 이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직접 열어봐서 이 부동산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줄은 알아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아파트도 신혼집도 이제 전세를 얻을 거고 나중에 내 집도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진정한 사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그러니까 이미 다른 영상들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 영상 아닌 다른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등기 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라고 한다면은 복잡하게 써 있지만 우리가 토지, 건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라서 부동산인데, 토지, 건물 같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쭈쭈쭈쭈 해서 그걸 써놓은 게 서류입니다. 근데 이 등기부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는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은 특히나 우리 뭐 이제 뭐 이런 마우스 이런 것처럼 이런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건처럼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고액의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는 물건들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권리 관계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야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만든 게 이제 등기부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토지, 모든 건물은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를 열람하시거나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 옆에 있는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뭐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뭐 오피스텔이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서 집어를 넣으면은 이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 이렇게 돈 얼마 안 내면은 등기부를 열람해 보실 수가 있고 발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등기에는 이제 크게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쭉 길게 써 있지만 우선 크게는 세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라고 불리는 섹터, 그리고 갑구, 이제 을구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큰 섹터가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표제부는 이 부동산의 객관적인 성질,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놓은 것이고, 이제 갑구 이 부분은 그러니까 누가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구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뭐 갑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을구는 그 소유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이걸 담보로 잡았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재하고 있는 게 이제 을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금 등기부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크게 지금 이 예시가 들어져 있는 이 제 위에서부터 박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확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등기 쪽에서 이제 표제부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표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 이 건물이 어떤 소재로 어떤 규모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어느 토지 위에, 지금 여기 보면 수송동 몇몇 번지 위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어졌다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단독 주택에 대한 등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임차하게 될 것은 이제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뭐 이런 집합 건물들일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호수별로 뭐 별도의 등기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뭐 건물이 그냥 뭐 몇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몇 번지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무슨 오피스텔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이 표제부에서 사실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표제부를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분양을 잘 하려면은 지하 1층이라 하면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G층, L1층 뭐 이렇게 이름들을 막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그 방에 이제 문 앞에 써져 있는 거는 분명히 뭐 101호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등기부에는 내 집이 뭐 지하 1층 1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었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방 문에도 101호로 적혀 있고 계약서에도 101호로 적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등기부에 만약에 지하 1층 1호라고 되어 있었다면은 이 계약서와 이 등기는 일치하지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그 강력한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뭐 공인중개사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내가 거래하려는 물건이 그 이제 맞는지, 그래서 그 동호수가 맞는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표제부에서는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이제 갑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 갑구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김길동 씨가 이 건물을 처음 이제 만들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셨던 분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신수요 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여기 보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현재는 지금 신수요 씨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갑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김길동 씨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길동 씨랑 내가 여기 뭐 소유자 김길동이라 돼 있네 라고 생각해서 김길동 씨랑 그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권리를 신수요 씨한테 넘긴 전 주인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갑구에서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인적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등기부의 소유자로 나와 있는 분이 아닌 분들이 이제 우리 거래하려고 현장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분께 뭐 위임을 해놨다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 명의 건물인데 뭐 부인 되시는 분이 뭐 위임을 받아서 나와 있다든지, 또 뭐 건물을 짓다 보면은 뭐 신탁사 뭐 신탁회사랑 수탁회사랑 뭐 시행사 시공사 막 회사들이 많이 얽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관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 수탁회사 뭐 이런 쪽에다 이제 일을 맡겨놓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수요라는 소유권자만이 사실 적법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건물에서 적법하게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신수요 씨의 그 의사에 기해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신수요 씨의 일반 도장이 아니라 그 인감 도장이
날인이 그러니까 찍혀 있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은 그래서 이름을 뭐 그렇죠? 마이클이라고 한다 했을 때는 신수요는 마이클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수요는 마이클에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인감 도장을 날인했어야 되는 그런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그 인감 도장이 그 유효한 것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위임인과 거래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만약 금액이 크시다면 직접 소유자와 거래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그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실 줄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갑구에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만약에 갑구에 지금 여기 옆에 얘는 안 돼 있지만은 만약에 갑구에 뭔가 소유권자 이외에 그 옆에 보시다시피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이런 등기 말고 압류, 가압류 등기가 있다든지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갑구에 이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은 아직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은 이런 건물은 아예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을구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를 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진짜 해치하기가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보증금도 떼이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갑구에 만약에 이런 기재가 있는 것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제 을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외가 뭐가 있냐 했을 때는 가장 비근한 예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100% 자기 자금, 현금을 다 넣어서 짓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으로부터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옆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땡땡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해서 채권 최고액은 지금 총 4천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신수요 씨가 소유자인 신수요 씨가 채무자인데 그래서 채권 최고액 4천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땡땡 은행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줌으로써 지금 을구에 지금 근저당 4천만 원이라는 표시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등기들과 다르게 이 리스크가 해지가 된다는 이유는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 건물이 실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만약 10억짜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통상 경매를 하게 되면 70% 정도의 낙찰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지만 70%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10억짜리 건물은 결국에 배당을 받게 되면 7억에 이제 채권자들이 배당 잔치를 빚잔치를 하게 될 텐데 이 7억을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을구에 이제 적힌 순서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을구에 지금 옆에 지금 여기는 한 명밖에 없어서 1이라고 돼 있지만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담보권자들이 있으면은 이 채권자들이 결국 빚잔치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땡땡 은행이 4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채권을 회수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 담보 물권자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나의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임차를 한 다음 날, 우선 임차를 한 날이라 할게요. 임차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금 일부에서 적혀 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받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된 공식, 그래서 이 건물의 가격의 70%를 한 가격에서 내 앞에 지금 일부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채권 최고액들 다 빼고 났을 때 남는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물에선 내가 보증금을 떼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에 있는 리스크를 이제 해지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이외에도 이제
이제 일부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옆에 임차권 등기를 써놨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권리가 이제 임차인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제가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인 저 말고 다른 임차인 기존에 살던 임차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 방에다가 지금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은 건데 이 건물은 이제 계약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구에 원래 다른 것들이 뭐 적혀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갑구에 적힌 것처럼 을구에 만약 임차권 등기로 적힌 거는 임차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건입니다. 둘째로는 실제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집주인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등기를 좀 더 뭐 제대로 보겠다 했을 때는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압류권이 뭐 유치권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우선 지금 영상에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할 때 우선 임차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정도를 보신다면 우선 중요한 사항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제가 빠뜨렸거나 또 아니면 더 궁금하신 점, 다뤄졌으면 하는 점이 있다라면은 요 밑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네, 빠이.